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표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장 선속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가우스 표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장 선속, 즉 가우스 표면이라는 것은 닫혀진 폐곡선이라고 했습니다. 닫혀진 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우스 표면에 의해서 둘러싸인 알짜 전하, 이 가우스 표면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표면이요, 이거에 의해서 둘러싸인 알짜 전하가 속안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표면 속안에 알짜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알짜 전하로부터 나오는, 플러스일 경우에는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들어가는 거고, 즉 이 알짜 전하에 의해서 형성된 이 전기장 벡터는 모두 다 가우스 표면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우스 표면을 통과하는 모든 이 전기장 선속과 이 알짜 전하의 전하량과는, 알짜 전하의 전하량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알짜 전하에 의해서 형성된 전하량이, 알짜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모두 다 가우스 표면을 통과하는 가우스 선속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가우스 선속은요, 이 전하에 의해서, 즉 알짜 전하입니다. 알짜 전하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과 관련이 있는데, 그게 유전율 이렇게 나눠진 형태와 관련이 돼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이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왜 붙느냐? 물질에 따라서, 즉 이 알짜 전하가 진공이냐 공기 중이냐 또는 다른 물질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속값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붙는 거예요. 진공이나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이 관계가 그냥 단순하게 되지만, 다른 물질 속에 전하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면은 이게 형태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콘덴서 축전기입니다. 축전기 속에는 물질로 진공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속 안에 물질을 집어넣기도 한단 말이에요.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요. 축전기의 축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채워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알짜 전하가 물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우스 법칙과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걸 붙여준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자, 그러면 봅시다. 요걸 변형시키면 요거고, 이게 알짜 전하량,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우스 선속, 이게 바로 뭐였어요? 요놈이었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엡실론 제로 패적분, 그 다음에 전기장 벡터, 내적, 면적 벡터,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Q 알짜 전하의 전하량이란 얘기예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이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 가우스 법칙, 즉 이게 가우스 법칙이고 이거랑 동일한 게 바로 요거죠. 이게 가우스 법칙이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 가우스 법칙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책에 다 수록되어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플러스만을 감싸고 있는 가우스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만 감싸고 있는 가우스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것도 감싸고 있지 않은 새로운 면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포함하는 면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가우스면이에요.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가우스 표면은 모든 부분의 외부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죠. 이 플러스니까 나가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로 향하는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거, 인테그랄 E 벡터, 요거, 그 다음에 요게 Q 넷이었어요. 그렇죠? 되었어요? 그러면 E 벡터와 DA 벡터가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0도가 되죠. 코사인 0도 하면 플러스 값 나오죠.
플러스 값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전하란 얘기예요. 즉 외부로 돼 있는 거는요. 전기장 선속은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이게 전기장 선속이잖아요. 이 전기장 선속은 지금 플러스 값이에요. 외부로 향하니까. 되셨죠? 따라서 네이버 알짜 전하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이버 알짜 전하는 이게 플러스 값이니까 요 전하 값은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전하를 감싸고 있는 가우스면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이너스 전하는 들어오는 방향이죠. 전기장이 모든 면에서 가우스 표면을 들어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즉 가우스 표면의 면적 벡터는 바깥쪽 방향인데 이 전기장 벡터는 안쪽 방향이에요. 두 개가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면 내적 값이 얼마 나와요? 코사인 180도죠. 코사인 180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Q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아, 소관이 마이너스 전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하를 감싸고 있는 게 전하를 감싸고 있는, 즉 전하가 없는 가우스 표면이에요. 내부에 전하가 없는 가우스 표면이에요. 이 경우에는 감싸고 있는 전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알짜 전하는 0이에요. 그렇죠? 알짜 전하가 0이에요. 속안에 있는 알짜 전하가 0. 그 알짜 전하가 0이라는 얘기는 이 표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알짜 선속은 0이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걸 들어온 게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있으면 그냥 나간다는 얘기예요. 통과해서. 속안에 알짜 전하가 없으니까. 알짜 선속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는 얘기예요. 고민 가셨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전체 가우스 표면이요. 자, 이런 가우스 표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 플러스 전하의 크기와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나간 것만큼 얘는 들어오게 되죠. 마이너스는. 그렇죠? 크기가 동일하니까. 됐어요? 따라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이 면을 통과한 알짜 전기장 선속은 또 0이 나와야 돼요. 얘가 여기서부터 나간 것만큼 여기로 들어오는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가우스 표면은 이렇게 있는데 외부에 전기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외부에 알짜 전하가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에 알짜 전하가 있어요. 그럼 외부에 있는 알짜 전하는 요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줘요. 왜요? 가우스 표면이라는 거가 뭐였습니까? 전하를 감싸고 있는 닫혀진 표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감싸고 있질 않죠. 요 면은 이 외부에 있는 전하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가우스 표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부 전하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아요. 되셨죠? 자, 그럼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앞에서 배운 쿨롱 법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쿨롱 법칙의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자고요. 가운데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칩시다. 이 플러스 전하로부터 반지름 R,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가우스 표면이 있어요. 9라고 해보세요. 9라고. 그림이 좀 찌그러졌지만 9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표면, 단위 면적이 있겠죠. 그쵸? 이 단위 면적을 얘가 플러스니까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 벡터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면적 벡터를 dA라고 할게요. 따라서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요? 엡실론 제로 인테그랄 폐곡선 인테그랄입니다. 이 벡터 내적 dA 벡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엡실론 제로 폐곡선 면적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걸 풀면 2 dA 코사인 세타 요 관계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지금 이거는 9니까 이거 원이 9입니다. 9 찌그러진 거 아닙니다. 9니까 요 전기장 벡터와 요 법선 벡터 즉
면적 법선 벡터는 언제나 0도란 말이에요. 이게 0도.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코사인 0 얼마예요? 1이죠. 1이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인테그랄 2da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전기장 전기장의 세기는 일정하니까 상수값으로 밖으로 나가고, 그럼 이 제로 인테그랄 da가 돼요. 이 da, 즉 단위 면적을 전체 폐곡선 면적을 하라니까 전체 구의 면적이 되죠. 구의 표면적. 그럼 전체 구의 표면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 2가 빠졌습니까? 빠졌습니다. 이거 하고 전체 구의 표면적 얼마예요?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q 넷이요. 알짜 전화예요. 따라서 전기장은 얼마 나와요? 전기장 2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 이거 나오죠. 그럼 앞에서 쿨롱 법칙하고 똑같죠. 되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하나가, 요거 전하가 하나가 있고 그 주변을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구를 따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전되어 있는 도체를 따져봅시다. 대전되어 있는 고립된 도체를 따져봅시다. 자, 일반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도체예요. 도체. 이게 대전이 되어 있어요. 이 대전되어 있는 도체, 고립된 도체의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이 대전되어 있는 고립된 도체의 표면 바로 아래쪽에 가우스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표면 바로 아래쪽에 이게 가우스면이에요. 가우스 표면이에요. 이게 점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속 도체 내부의 모든 곳에 전기장 벡터가 만약에 0이면, 내부의 모든 곳에서 전기장 벡터가 0이라면, 이 금속 표면, 이거는 금속이에요. 도체 표면이에요. 이 금속 도체의 내부 모든 곳에서 전기장 벡터가 0이면, 내부에서 0이면 이 가우스 표면을 통과하는 전기 성속은 0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부가 0이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게 없잖아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왜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도체의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0이에요. 실질적으로. 왜 그럴까? 만약에 내부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아니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표면 내부에서의 전기장이 0이 아니라면, 내부에서 이동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기장의 방향이 형성되면 그 형성된 전기장 내에서만 전하들이 움직여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는 도체가 있는데, 내부에서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들이 이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전하가. 그러면서 전기가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형성이 안 되고 표면에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표면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금속 도체 표면의 바로 아래쪽에다가 가우스면을 형성시켜 본다면 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은 0이 나와요. 왜요? 소간에 전기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도체 소간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럼 구멍을 뚫어보세요. 구멍을 뻥 뚫었어요. 이거 구멍 난 거예요. 그러면 구멍 나면 여기도 표면이 되죠. 안쪽 표면이 되죠. 이거는 바깥쪽 표면이고. 그럼 만약에 또 안쪽에 전하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전하들은
여기 전기장이 안쪽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전하들은 안쪽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쪽에서만. 외부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냐? 안쪽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셨죠? 자,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밖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뭔가를 알리는 방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시끄러우니까 창문을 살짝 닫아보겠습니다.